일반적인 요게 이제 수중 모터 펌프잖아요. 수중 모터 펌프인데 요거로 돌리게 되면은 이 속에 있는 임펠러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모래 같은 게 딸려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임펠러가 망가지니까 이게 길어봐야 2년도 못 쓴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일반적인 그 펌프고, 근데 요게 이제 그 공기 압식으로 해서 이게 실물입니다. 요걸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물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실물이고, 요거 실물을 여기에 있는 요거로다가 샘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빠져있는. 시스템 이게 컴프레셔죠? 예, 요거는 이제 컴프레셔를 저희가 소형 컴프레셔. 네. 예. 소형 컴프레셔인데 저희가 이제 샘플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아무 전기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컴프레셔 에어 힘으로 물이 퍼올려지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성 하나 없이 에어의 힘으로만 이렇게 나간다. 요거 이제 꿀꿀꿀꿀 거리는 거는 공기하고 같이 들어간 공기하고 같이 나오니까. 예, 그거보다 이제 컴프레셔 이 압력이 적어서, 공기 압력이 적어서 그런 거고, 공기 압력이 세면은 수돗물처럼 쫙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광주에 실질적으로 이 실 모델로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고, 그냥 그래서 산소가 더 발생되면 됐지.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순수한 에어 압력으로만 퍼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박사님이 컬을 내놓고, 그리고 저희가 인도에 이게 이제 저희가 설명하는 플라즈마 산업용 보일러입니다. 소비 전력은 약 63kW이고 최대 용량은 10만 kcal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울의 법칙에 의해서 1kW에 860kcal의 용량이 나올 때 100이라고 보는데, 현존하는 보일러는 최고라고 쳐도 약 85%밖에 안 나옵니다. 일반 보일러 업자들이 이야기할 때 95%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칼로리는 85%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저희 보일러는 약 860kcal의 1.5배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이 산업용 보일러는 380V 3상입니다. 여기 지금 396은 볼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V의 여유가 있고 오차가 있기 때문에 396으로 표시가 되지만 실질적인 380V고요. 지금 입수 온도나 출수 온도는 약 27.8도, 28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8도의 물을 여기에 있는 한 드럼의 물을 85도까지 끌어올리는데 시간은 약 한 7분에서 8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의 용량으로 시간당 7톤의 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소음이 전혀 없고요. 두 번째, 여기서 틀고 나서 작동을 시켰을 때 소음이 나는 것은 이 순환 펌프에 돌아가는 소리만 나는 겁니다. 펌프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순수한 순환 펌프에 돌아가는 소리고요. 여기서 여기 암페어 메타를 보면은 아직까지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일러 가동 스위치를 올리면 암페어 메타가 작동을 하면서 전기가 소모되는과 동시에 여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출수 온도가 현저히 올라가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드럼의 물을 약 7분에서 8분 정도면 85도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전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전기 요금으로 한 드럼의 물을 전기 요금 400원어치를 갖고 85도까지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드럼의 물을 과연 가스나 기름이나 이런 보일러를 갖고 85도로 올리는데 400원어치를 떼서 올릴 수 있느냐?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플라즈마 보일러만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열 교환기를 거치지 않으면 이 물 자체가 플라즈마 현상을 거치면서 이온수로 바뀌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온수는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갈증 날 때 마셨던 이온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온수입니다. 이 이온수가 쉽게 흡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우나에 적용했을 때 온천수처럼 피부가 매끄럽고 당김이 없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온수는 물 특징상 10만 분의 1조각으로 쪼개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 분자 자체가, 기존의 물 분자 자체가 그렇게 고립자로다가 쪼개지기 때문에 흡수가 훨씬 빠르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 식물 이런 것을 재배할 때도 훨씬 성장이 크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소모량 오르는구나. 이렇게 늦게 안 나오는구나. 이제 계속 올라가죠. 물이 킬로와트 예, 온도가 올라가면서 49도. 예, 보통 이 암페어 볼트를 일정한 딱 몇 암페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웬만한 기계들은. 근데 이건 물을 계속 이제 끌어올리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암페어가 맥시멈에 가서 이제 딱 멈추는 거죠. 이 제품은 플라즈마를 활용한 플라즈마 스팀기입니다. 일반 스팀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나오는 자체를 스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플라즈마와 거치면서 머리카락을 100만 분의 1조각으로 쪼개는 효과처럼 그렇게 분자를 작게 쪼개기 때문에 훨씬 더 미세하고, 일반 수증기에다가 손을 올렸을 때 물방울이 맺혀서 뚝뚝 떨어지지만 이 수증기에 손을 대도 손에 땀이 나는 정도의 축축함, 요거밖에 더 이상 물은 맺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자가 그렇게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이 스팀기를 활용해서 만일에 떡을 한다고 했을 때 백설기 가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설기 가루는 적은데 일반 수증기로 치면은 백설기 가루 틈틈 사이에 이게 전부 다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떡입니다. 하지만 저희 이 플라즈마를 거치게 되면은 입자가 적기 때문에 백설기 가루가 바위만큼 이렇게 크다면은 저희 플라즈마 입자는 바늘구멍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떡 덩어리와 그 가루와 가루 사이에 틈틈 사이에 온전하게 스팀이 다 들어가면서 에어 포켓이 형성돼서 일반 떡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오늘 저녁에 떡을 해서 내일 아침에 설기를 먹으려고 하면 일반 설기는 굳어서 뚜거덕거려서 못 먹지만 저희 것으로 떡을 찌게 되면은 3일 있다 먹어도 조금 전에 떡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그런 떡을 먹을 수 있고, 입자가 적기 때문에 식물에 적용했을 경우에 온도와 습도를 같이 맞출 수 있으면서 입자가 적어서 식물의 생장에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시제품이 아니고 시험용으로 만든 순간 온수기입니다. 일반 전기 순간 온수기는 큰 통에 물을 데펴놓고 그 물을 빼쓰고 나면은 그 물이 데펴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기본적인 몇 리터의 물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물을 틀어서 쓰기 시작하면 뜨거운 물을 24시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물이 뜨거워지는 속도는 여기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틀게 되면은 지금 처음에 찬물이 나오지만 고무님 여기서는 어때요? 그래서 여기 되면은 처음에는 찬물이 나오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는 시간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속으로 하나 둘 이렇게 세보시면서 대보세요. 예, 이런 겁니다. 4초. 4초도 아니 3초네. 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순간적으로 했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인 현존하는 순간 온수기는 큰 통에 20리터 통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을 데펴놓고 대표놓고 그리고 그걸 빼쓰고 나면은 두 번째 쓰는 사람은 이 찬물이 데펴질 때까지 긴 시간 동안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것은 순간적으로 데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물을 20명, 30명이 하루 종일 써도 이 뜨거운 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료 같은 것은 현존하는 전기 보일러 대비 전기 순간 온수기 대비 요금은 1.5배의 효율이 나기 때문에 요금은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전기 온수기가 10만 원이 나오면은 저희 것은 5만 원 나온다. 그리고 가스 순간 온수기에 비해서는 절감률이 약 75%입니다. 10만 원이 가스 요금이 나왔을 때 저희 것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약 2만 5천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장점은 크기가 적기 때문에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명 팬 코일 유니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위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세팅을 하고 이쪽에서 스위치를 조작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여기에 플라즈마 보일러로 물을 데핀 이 물이 열로 방출해서 나오는데 저희 것은 요즘에 이슈화되는 미세먼지 그것을 밑에서 100% 잡아주고 두 번째는 여기서 플라즈마로 열을 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서 히터를 틀면은 목이 칼칼하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수시로 환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추운 겨울에 보일러 방에 앉아 있다 해서 공기가 탁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열 매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냉각수라든지 아니면은 난방유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시중에 있는 모든 제품은 난방유입니다. 난방유를 전기 코일 방식으로 데피는 방식이지만 저희는 플라즈마 보일러 방식으로 해서 물을 데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굉장히 쾌적하고 그 다음에 산소의 손실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은 산소를 태우기 때문에 수시로 이 아까운 공기를 내보내고 열 손실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열 효율 부분에 대해서도 약 한 일반 가스 보일러, 가스 난방기 이런 거에 비해서 약 한 10분의 1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음이온이 발생되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갖고 사용했을 때 저희가 여기 사무실 평수가 약 한 50평인데요. 50평에 지난 1월보다 훨씬 더 추웠던 2월에 한 달 동안 평균 온도 22도를 맞춰놓고 특히 저희 사무실은 여기 높이가 4m입니다. 일반 사무실보다 훨씬 더 높은데 여기에 22도를 맞춰놓고 했을 경우에 한 달 전기료는 9만 원 나왔습니다. 여기만. 나는 찍지 마요. 아, 저, 예, 이렇게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